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모두 웃는 그날까지, 희망의 새 정치로 전 국민이 포복절도하는 그날까지 웃겨야 산다. 네. 김경진의 어째스까 제4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설 명절이 지났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정말 출근하기 싫죠. 네. 네, 하루만 더 쉬었으면 어땠을까? 기왕이 기왕에. 쉰 김에 그냥 한 4, 5일 그냥 확 그냥 놀아버리면 아니 어땠을까? 저 중국에 있을 때요. 네네. 제가 언제냐? 그게 벌써 2000 아이 나이 먹을수록 내 세포가 몇 개. 2003년인가 4년인가 제가 네. 중국을 갔는데 네네. 중국은 1년에 2번을 화끈하게 쉬어요. 그래요? 예. 춘절. 춘절. 예. 그다음에 5월 달 노동절. 노동절. 한 번 더 그래요? 있다. 국경절. 국경절. 1년에 3번을 화끈하게 세 쉬어요. 번. 대신 추석은 별로 안 쉬어요. 근데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한 10일 동안 확 쉬어요. 그거 마음에 드는데. 예. 춘절 있잖아요. 춘절. 우리도 근데 막 끼어 있잖아요. 예. 노동절, 어린이날, 예. 어버이날. 네, 그때 네. 한 열흘 확 몰아서 그냥 쉬어버려요. 확 예. 쉬어.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중국 춘절 때도 예. 춘절 때는 기본이 10일이고 아차하면 15일, 20일을 쉬어요. 와. 아이, 그때 유럽만 이런 휴가가 있는 줄 알았더니 네. 중국도 그렇구나. 중국도 화끈해요. 근데 그 네. 시절만 해도 예.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은 이제 중국에 가면은 까오티에라고 고속철이 생겨가지고 네네네. 사실은 북경 심양이 한 1,500km 되거든요. 아이고. 근데 한 4시간이면 가요. 우리 KTX 같은. KTX 한 350km 속도로 달리거든요. 아하. 4시간 만에 가는데 예, 예. 그때만 해도 북경 심양이 이틀 걸릴 때예요. 이틀? 이틀 기차 안에서 가는 데만. 기차 안에서 아침부터 이게 식사를 하신 분들은 다행이겠지만 예. 그 이틀짜리 귀성 열차를 한번 타고 가다 예, 보면 예. 이게 이제 화장실이 이제 이렇게 나가도록 돼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이게 그냥 밑으로 안 떨어지는 계량형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계량형은 예. 산더미예요. 사람들 그래서 예, 기차 정말, 안이. 기차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앉아서 가는 의자 잉주어라고 하는데 예. 그 의자만 앉을 수만 있어도 대단한 이 티켓을 뽑는 거예요. 그게 뭐 서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하. 서서 가는데 화장실을 갈 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막혀 있으니까 예. 이 사람들이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가요. 야. 단식. 네, 그렇죠. 단식 물 한 단식하면서. 모금. 네, 그 생리작용 때문에 화장실을 가는 것 자체가 이 복도를 뚫고 나가야 뚫고 돼요. 나가는 것이 쉽지 예. 않기 때문에 우리 촛불 집회 생각나네. 네, 그렇구나.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게 이제 농민공들이 자기 고향에 한번 가면 네. 이제 시골에서 이제 뭐 상해나 북경이나 이제 이 광저우나 이런 데 와가지고 1년 동안 돈을 번 거예요. 네, 그럼 그거 네. 이제 현금으로 다 바꿔 가지고 가요. 바꿔 가지고 가는데 예. 그 기차 안에서 별일이 다 있어요. 그 소매치기 소매치기들도 있고 예. 또 사기꾼들도 있고 그 사이에 그 사람 안 움직이는 곳에서 싸기를 쳐. 혹시 변호사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죠. 야, 그렇구나. 예, 그래서 하여간 그때 중국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아는 친구가 한번 자기 고향을 한번 하남성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야 세상에 2004년도인데 그 고향 집에 네. 젓가락이 식구 숫자만큼 없어요. 젓가락이요? 예. 정말 가난하죠. 왜 가난해서? 가난해서. 옛날에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중국에 화장실 문이 없다. 네. 그래서 그게 문화냐 돈이 없어서냐. 그게 90년대 초반에. 그게 그때,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예. 옛날에는 원래는 있었대요. 근데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없앴다는 얘기가 있어요. 문화적으로 화장실을 아니 다- 이게 예.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밑에서 올라와서 그렇죠. 위에 있는 이게 권위들을 꽉 네. 끌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권위를 끌어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도 나도 똑같이 이 육체 플래시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인식하는 순간 사람들이 딱 이게 평평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화장실에서 얼굴 마주 보면서 쪼그려 있을 때
정확하게 너도 육체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서로 예. 우리는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예. 화장실에서. 네, 그래서 북경시 당서기가 예. 아니 그 뭐 우리 보면 네. 가령 뭐 이게 강서성, 절강성 뭐 네. 이런 게 우리 남북한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당서기면 사실은 뭐 우리나라 대통령급 이상 되는 예, 예. 인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화장실에서 나란히 쪼그려서 만나. 근데 평범하다. 우리는 네.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남사스러울 것 같아요. 좀 부끄럽죠. 아 이게 서로. 예. 저 중국에서 그때 이제 배낭여행 다닐 때 제일 고뇌가 뭐냐면 급해서 뛰어 들어가요. 네. 뛰어 들어가서 딱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순간 눈을 딱 감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예. 그 순간에 재수 없어가지고 저 앞에 카운터파트에 누군가가 있거나 바로 옆자리에 누군가 오거나 아니면 제 옆을 지나서 누군가 가면 예. 그 순간부터 모든 감각 기관이 딱 해서 얼어붙어요. 냉동이 돼가지고 움직여지지가 않는. 야, 근데 진짜 민망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은 안 그럴 걸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네, 지금은 안 그렇겠죠.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은 프라이버시, 네. 사생활보 이쪽으로 조금 움직이지 않았을까? 4년 3년 전쯤에 제가 그 추석에 네. 추석 연휴 한 일주일 동안 해서 그 감숙성 난조 라면 네. 난조 라면 그 중국 잘 모르겠어요. 거기 북경밖에 못 가봤어요. 감숙성이 제일 저 모래에 있는데 사막 네. 가는 이제 경계거든요. 칭하이성 아. 청해성하고 이제 나란히 붙어 있는데 감숙성 난조를 갔는데 거기도 기차역에 화장실에 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드디어 이제는 3년 전에. 그렇군요. 네. 중국도 뭐 이제 올림픽도 하고 그랬으니까 네. 예, 좀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주는 방향으로 네. 화장실을 서로 민망하지 않게 네, 네.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얘기를 계속해 보면 네.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게 벌써 12년 전인데 12년 전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때 3년 전에 이제 제가 그 북경으로 해서 란저우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북경에서 추석 연휴 기간 그 전후에서 한 2, 3일 이렇게 머무르면서 이제 우리로 치면 여기 용산 전자상가 비슷한 네네네. 그쪽에 보면 거기 청와대학교 앞에 거기 전자상가 유명한 전자상가가 있어요. 보면 네. 중관촌이라고 그 중관촌 전자상가를 가봤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에는 삼성 갤럭시 폰들이 중국에서는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갤럭시 폰을 다니고 있었는데 거의 이제 자가폰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정치 또 국민 민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런 발전의 속도 물론 민주주의라든지 큰 틀에서 문화는 우리가 월등히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어쨌든 그런 역할 정치의 역할을 많이 느낌을 좀 받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춘절 앞두고 유커들이 많이 와야 네. 우리 면세점 네. 그리고 또 화장품 업계 네. 그리고 명동에 있는 여러 식당가들 네. 이 좀 그 문전성시를 좀 이뤄야 되는데 안 올 가능성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싹 죽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커들이 면세점이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다. 맞습니다. 안 와도 된다. 안 왔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이었어요. 네. 이 사드 문제 이제 그 설이 지났기 때문에 네. 이 본격적으로 또 롯데 대토 문제가 결정이 되면 우리한테는 큰 위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커 우리나라에 국내에 들어오는 관광객들 문제도 이렇게 목을 조이고 있고 네. 또 최근에 그 조수미 씨라든지 일부 네, 음악가들이 지금 공연을, 중국 가서 공연하는 그러니까요. 것도 그냥 근거없이 이렇게 취소돼 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 내에서 한류 드라마들이라든지 한류 스타들 공연하는 것들을 거의 자르고 그러니까요. 지금 예. 그랬던 상황들이거든요.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 지금 롯데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현지에서 굉장히 지금 예. 그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렇대요. 네. 한국의 화장품들이 중국의 여성분들한테 정말로 큰 인기였는데 네. 굉장히 품질 검사를 엄격히 한대요. 그리고 통관을 옛날 같으면 즉시 신속 통관인데 네. 일종의 꼬장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일씩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3일, 5일씩 잡고 막. 트집 잡고. 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지도자
정치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아주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때예요. 네. 물론 늘 우리는 그래요. 동북아에서 끼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이런 표현 기분 나쁘다. 어찌됐든 이게 우리 동북아 정세를 보면은 한반도 운명이라는 것이 늘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서 치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지혜로운 이런 지도자의 식견, 판단 이런 게 중요한데 멍 때리고 있나 봐. 그러니까 미치겠어 지금. 국민의 생명과 네. 안전과 네. 이게 지금 특히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네. 대단히 위협을 느끼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네, 그러니까 딱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념 네. 보수가 있고 네, 하나는 이게 경제 실용 보수가 있는데 네, 뭐가 됐든 간에 음. 실은 이 보수들이 제대로 된 경제 발전에 기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이념 보수들은 결국은 남북한 간의 대결 구도에 대한 과거의 이 남북 전쟁의 이 트라우마를 현재 기준으로 너무 극대화시켜서 평가를 한 나머지 네, 네, 어쨌든 북한은 반드시 밟아야 되고 네. 저기는 군사적으로 눌러야 네. 되고 이 군사 대결 구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선멸의 대상. 예. 네. 그러다 보면 이 군사 대결 구도로 가다 보면 경제가 불편해지고 외교가 그렇습니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 중국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다음에 경제 보수의 경제 보수가 경제에 대해서 끼치는 악영향은 뭐냐면 이자들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뭐랄까 잘 사는 대기업들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 얘기 낙수 효과를 통해서 밑으로 네. 떨어진다는 건데 그럼 프란치스코 교장도 네. 끝났어 그거. 내 입에 단 한 방울도 떨어지는 건데 한 방울도 안 들어와. 그놈의 낙수, 낙수. 한 방울도 안 들어와. 원모아들이 네. 한 방울도 없어요 진짜. 그리고 이 경제 보수들이 또 하나 하는 짓들이 뭐냐면 네. 이명박이 했듯이 해외 자원 개발을 한다고 가지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분탕질쳐서 없는 네. 거예요. 이게 외국에 경제 개발을 한다면서 몇 조 대의 돈이 자원개발공사 무슨 광물공사를 네. 통해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나가면 사실은 몇 조 대의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인들이 이 몇 조를 제대로 운용하는 것을 감시하고 운용하기 위해서 최소한 사람이 수십 명이 나가야 돼요. 정상적으로 나가면 100명 이상씩 나가야 돼요. 몇 조가 운용을 하려면 사람 하나 보내잖아요. 왜 하나 보내겠어요? 많이 해먹으라고 증거 인멸을 쉽게 하기 위해서. 증거인멸도 쉽게 쉽고. 예. 어떻게 됐는지 그 현상 파악을 그 사람 입만 그 충성스러운 사람 그 사람 하나 입만 딱 닫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현지 서류들 파쇄해 버리고 그러면 해외에 돈이 나가 있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에서 계좌 추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면. 예. 그러면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자원외교 수사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를 했고 네. 어차피 차기 정부 이 문민 정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음. 이미 증거는 다 인멸됐고 자금 추적은 현지 정권의 그걸 같이 해먹었던 놈의 정적이 정권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으로 쓸어버릴 욕망이 있다면 뭔가 가능하겠지만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할지라도 역시 몇 년의 시간이 지나버렸으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양심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이념적 좌표를 가지고 있는 이념 보수 혹은 양심이 바르지 않은 속칭 무슨 경제적 이해관계 이익에 따른 어떤 경제 보수 이 둘 다 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는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보수는 진짜 보수라고 좀 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기꾼들이죠. 사기꾼. 사기꾼들. 예, 네. 해먹고. 해먹고. 예. 아니 이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 최순실 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갑자기 예. 민주투사 됐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고문특검 물러가라. 고문특검 물러가라. 피의자 인권 보장하라. 아유, 그러니까 자유민주 특검이 아니다. 자유민주 특검이 아니다. 연병하네. 지랄 연병하네. 네. 그 청소노동자께서 네. 전국민의 마음을 네. 대신 거의 그 대변인이었어요. 현장에서 바로 그냥 그러니까. 직사포를 쐈어요. 네 글자. 네 아니, 글자. 사람들이 막 속 시원하다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경재 변호사가 그 이튿날 네.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게 또 이제 86학번 네.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 같아요. 네. 여성이 네. 서초동 주민 네. 빨래 널다 왔다. 빨래하다 왔다. 어디서 감히 민주주의를 그렇죠. 입에 올리느냐 무슨 자격으로 네. 당신 뭐 했냐 87년에
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이제 욱하는 국민들이 네. 못 참는 거예요. 빨래하다 나가고 네. 밥하다 나가고 네. 청소하다가 욕하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인 거죠. 이 지금 현재 집권을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 국민들인지 그러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아, 다 학교 다닐 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예,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압니다. 예. 예. 헌법 전문에 대해서 다 우리가 외웠던 그럼요. 사람들이에요. 예. 이것들이 사람들을 알로 봐도 유분수지.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의원님 그 이번에 설 명절 때 네. 우리가 설 얘기하다가 중국 얘기하다가 네. 춘절 얘기하다가 사드 얘기하다가 싸대 얘기하다가. 다시 최순실로 돌아와가지고 네. 이제 다시 또 이제 설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약간 저는 아줌마 유전자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얘기가 계속 돌아. 그렇지만 자리는 안 떠나. 너무 따라하면 잘립니다. 그 정치인들은 네. 설 명절 되게 바쁠 것 같아요. 바빠요. 그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선 이제 지역구 가가지고요. 이제 많은 분들을 뵈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가 지역구 관문 게이트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문을 잘 지켜야 돼요. 문. 네, 대문. 문이 어디냐? 역사, 역사. 버스 터미널. 터미널. 그 다음에 네. 일부러 자가 운전을 해서 오시는 분들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톨게이트. 네. 그 세 군데 다 다니십니까? 그 이제 사람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야죠. 우리 예. 이제 순간순간 알아서 돌고 그렇구나. 네, 병력을 잘 배치해놓고 예. 이게 최고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에 가서 인사를 탁 해서 90도 각도로 쫙. 그렇군요. 네. 예. 제가 또 인사하면 김경진입니다. 인사? 허리가 예. 90도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아니, 정말 잘합니다. 예,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시청자분들.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이 정도는 해야. 네, 그렇군요. 제가 보기엔 선거 많이 나가셨어. 선거 나가면요. 예. 그 아침에 이제 그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들 이제 이렇게 지역 주민들 걸어가시는 분들 보행자들을 보고 인사를 하기도 하지만 차량을 보고도 인사를 많이 해요. 차량에서 손은 들어주시는 분들. 네, 차량 안에서 다 보세요. 그리고 저자가 누군지 어느 후보인지 어느 당의 누구 후보인지를 정확히 아세요. 인사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분이 아침에 감동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결정이 돼요. 네, 예. 그럼 그날 저녁에 또 선술집 가서 김경진이 말이야 역시 인사 잘해 사람 됐어. 그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구전 홍보 네,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번 설에 네. 정치 또 메뉴가 설 네. 밥상에 얼마나 많이 네, 네. 예, 근데 이 지역에서 메뉴가 올라왔겠어요. 만나봤더니 이제 저게 호남 민심. 예. 호남 민심은 그 최순실이 이제 또 박근혜 대통령 뭐 등등 해서 이게 최근에 이제 좀 이상한 행태들을 많이 보였잖아요. 네. 혹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냐. 굉장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쟤들 하는 짓이 심상치 않다. 그리고 여전히 뭔가를 배후에서 꾸미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권력은 살아있는 것 같다. 그렇죠. 네, 일부 지금 인사들 이렇게 보직 인사가 지금 황교안 대행에 의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도 큰 틀에서 보면 여태까지 범박근혜 세력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네네. 어쨌든 이게 박근혜 권력은 작동되고 있고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헌법재판소 내부를 움직여서 탄핵을 기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묘종의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감지할 수 있을 만한 이상한 포인트들이 짚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건데 네. 첫 번째 이제 최순실 씨가 이것은 자유민주 특검이 아닙니다. 너무 억울해요. 막 이러면서 네. 막 당황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튿날 네. 이경재 변호사가 네. 기자회견을 했죠. 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규제 한국경제 신문도 아니고 한국경제 TV도 아니고 정규제 개인 인터넷 네. 방송. 네. 뭘까? 네. 그리고 전 언론이 다 받았어요. 네. 그 인터뷰에서 막 여러 가지 그 행간을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러고 나서 헌법재판소의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전원 사퇴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겁박을.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기류를 읽을 수밖에 거기다가 없어요. 대통령이 하나 더 질렀죠. 그게 촛불보다는 태극기가 2배나 더 많다. 그러니까 역시. 어떻게 그거를 아니 가만 있어봐.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거를. 거기다가 이 태극기 아저씨들은 또 좀
몇 마디 더 덧붙였잖아요. 이거 군이 일어서야 된다. 그러니까요.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 선포해야 된다. 예. 뭐 쟤들 다 잡아놓고 싹 쓸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 1,000만 명을 다 쓸어 넣어야 되나요? 5천만 명. 5천만 명을? 5천만 명. 그러니까요. 예.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의원님. 예. 우선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 내용 어떻게 예. 보셨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고 정말로 뭐랄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90, 100이면 네. 이분의 인터뷰 레벨은 뭐 2나 3 정도. 테트리스 1단계도 못 깨고 있는 상황이야. 그걸 인터뷰라고 해. 야. 아니 그래도 최소한 양 고명으로라도 저거라도 공소장에 공모하여라도 써졌는데 공모가 맞습니까라고라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미르 K 스포츠 뭐 어쩌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단 한마디도 없잖아요. 네. 뭐 KD 코퍼레이션에 저 납품하라고 뭐 했나요? 예. 그거는 어떻게 해명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기자로서 네. 그 정규재라는 분의 질문이 네. 황당했어요. 네. 정말 국민들의 입장에서 대신해 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 하나도 없고 네. 뽀맨 어디 그 지라시 뭐 이상한 질문들만 가져가 가지고 네. 네. 대통령에게 변명할 기회만 주고 말한 거 아니? 그게 인터뷰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요. 네. 거의 대변인의 그러니까요. 대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연출을 한 거죠. 연출을 한 건데, 그냥 정규직 이분도 신기해 보면 그분 성향을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네. 이 국민들의 이런 의사에까지 반해서 정규재, 그다음에 저 춘천의 김진태, 예, 몇 분들 계셔요. 예. 정말 대한민국 국보급으로. 근데 선거가 멀리 남았으니 쓸어버릴 수도 없고. 아니 저우튼 네. 전 질문은 좀 일단 황당했어요. 네. 그리고 답변도 황당했고. 네. 네, 그게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네. 그 영상의 몇 개를 따가지고 요새 카톡 도는 거 알고 계시죠? 카톡. 네, 어르신들한테 그 뭐랄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면 억울하게 지금 탄핵 재판 받고 있다. 아하. 억울한 누명을 그 쓰고 정규제 TV를 좀 따가지고 카톡을 돌리고 몇몇 있는 장면을 거예요? 아하. 따가지고 그래요? 카톡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큰 로 머티리얼을 만들어 주는 거죠. 원재료를 만들어 주기 예, 위한 예. 인터뷰를 한 것이다. 그래서 무슨 정윤회 얘기, 뭐 향정 예, 얘기, 뭐 예. 그런 얘기만 해놨잖아요. 그리고 무슨 탄핵이 안 이루어졌으면 개혁 과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러니까요. 이러고 예. 국가 발전은 어떻게 예. 됐을까요? 그 개혁 과제도 되게 웃겨요. 네. 검찰, 언론, 노조. 네. 네. 무슨 그리고 끝나 뭐 이게 정상화되면 뭐 싹 쓸어버린다고. 아유, 우리 쓸어버릴 대상이 된 겁니까? 아니 집에 가야 될 애가 쓸기는 뭘 써요. 교도소 가서 국비로 인간학습 받아야 되죠. 헌법 정신이 헌법 가치가 무엇인지 국비로 이 교양학습을 받으셔야 될 분이 쓸기는 뭘 씁니까? 아주 장시간 한 30년 동안 교양학습 좀 받으셔야 될 텐데. 30년간 교양학습. 교양학습.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럴 분이 이제 막 쓸어버린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는 건데요. 여하튼 저는 몇 가지 좀 잘못된 것도 있고 첫 번째로 그 촛불 집회보다 2배나 넘는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이 엄동설안에 가슴이 미어진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을 일단 2개 국민으로 좀 나누는 프레임 안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촛불 국민은 대통령에게 국민은 국민이 아닌 건가? 그렇죠. 그런 건가요? 네. 야 섭섭하다. 아니,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100% 대한민국 한다 그러는데. 아니 이 박근혜 대통령이 몇 년 동안 보여줬던 대놓고 하는 거짓말들 있잖아요. 대놓고 최순실의 순실이 시리자도 모른다. 그러니까요. 이름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뭐 그런 얘기하면은 국기를 물랑케 하는 뭐 국가 안정 재해 사범이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실을 통해서 공식 발표를 했었잖아요. 보면 아야 뭐 검찰 나가서 조사받겠다고 거짓말했었잖아요. 네. 뻔뻔스러운 거짓말이 한두 번들이 아니에요.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쭉 이번에도 봐왔지만 그 인터뷰에도 보면 최순실을 통해서 문광부 몇 자리 뭐 추천 받았다. 네, 아니, 네. 대통령이 뭐 인사 추천 받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요 주변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명확하게 분석되는 게 하나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더 이상 뺄 수 없을 때,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때 딱 그 부분에 한정해서 인정을 해요. 아, 그 전에까지는 안면 몰수하고 그냥 완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 집단들의 특징이에요. 심지어는 대통령마저도 우리가 가령 과거에 장관 인사청문회라든지 또는 고위공직자들 할 때 네. 단 한마디 거짓이 있으면 그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로 이게 공직 그렇습니다. 취임 자격이 예,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해서 그걸로 낙마를 시켰던 거 아니에요, 네, 보면. 맞습니다. 예. 예. 워터게이트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은 낙마한 게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면. 네.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 유전적으로 체화된 사람들이다.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정유라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정유라를. 네. 아우 난 이름도 몰랐고 네. 그 이름 이번에 알았다. 네. 근데 정유라를 콕 찍어가지고 네. 지원하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김종 그러니까. 차관에 따른 그 자기랑 함께 일했던 네. 관료가 한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나는 정유라를 몰랐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치밀하게 복선 하나 깔아놨어. 예. 장관 했던 자들이 장관 끝나고 나갔다고 그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유진영 죽었어. 죽었어요. 아, 꼼꼼해요. 네, 아주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네. 네. 하여튼 저는 그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네. 블랙리스트 네. 뭐 뇌물 받은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니고. 그 특검이 과했다. 네. 아니 뇌물 받은 것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요. 네. 예. 아니 안기부나 경찰에서 고문해서 사람 죽으면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고문 좀 했기로서니 뭐가 그렇게 됐어야 이 얘기도 할 테세요 보면.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그 저는 정말 끔찍했어요. 근데 설 명절을 앞두고 네. 직전에 한 인터뷰예요. 네.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결국은 보수층들 네. 특히 대구 경북 쪽 민심을 최대한 살려보겠다, 불씨를 살려보겠다. 아 자신의 지지 세력을 복원하겠다. 네. 거기서 대구 경북 민심을 살려서 거기서부터 뭔가 반전의 계기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로 전방위적으로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본인, 이경재 변호사, 그 다음에 속칭 태극기를 맨 제가 볼 때는 그자들이 맨 태극기는 태극기가 아니고 인공기로 보여요. 인공기. 네. 예. 사실은 전제주의를 꿈꾸는 자들 아니에요 보면 예. 전제 왕권 그렇죠. 국가를 꿈꾸는 예, 자들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런 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 거는 결국 그거예요 보면 국민들의 자기 지지 기반들의 연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연민은 조금은 살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연민을 다시 지지 기반으로 되살려 보기 위한 반동적 행태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의 인터뷰가 네. 설 밥상 메뉴로 올라왔을 텐데 이게 네. 국민들에게 어떤 감정을 주었는지 네. 어쨌든 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네.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게 될 텐데 네. 어떠세요? 그 대통령의 이런 그 인터뷰가 민심을 흔드는데 반향을 좀 일으켰을까요? 못 흔들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수 종편이 네. 돌아섰지 않습니까? 네. 특히 TV조선 같은 예, 경우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보수 종편의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 어딘지는 또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쪽에서도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조선이 네. 박근혜를 버렸다. 네. 아, 그러면 최소한 붐업을 할 수 있는 이 스피커라든지 이 중간 캐리어들이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캐리어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하고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기껏 해봐야 어르신들 카톡도는 요 정도 상황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어쨌든 이제 흔드는 판을 흔드는 교란하는 데는 그 카톡만한 게 또 없잖아요. 그렇죠. 지난 대선 때도 보면 네. 카톡 보고 전부 막 그게 맞아요. 막 민심이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카톡이 움직인다. 맞아요. 그런 맞아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제일 우려되는 상황이 오늘 이제 지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맞습니다. 사퇴를 하는데 네.
헌재 재판을 어떻게든지 지금 늦춰보려고 하는 그 동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 재판 자체를 늦추는 예, 전략으로. 그러니까 기각을 시키면 좋지만 네. 가령 기각의 동력을 못 찾으면 네. 재판을 천천히 지연시켜가는 지연 전술의 동력이라도 찾으면 어떤가라는 아마 이중적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해도 좋다. 일종의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의 전술 전략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확 그만둬 버리면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헌재의 결단력의 문제예요.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제가 네. 우리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이 이제 헌재에 대해서 빨리 네. 재판을 끝내라라고 그렇죠. 강하게 해야 요구할 된다. 시점이 됐다라고 예, 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전원 사퇴를 했다. 네. 그러면 법 이론상 네. 일부 지금 사인에 의한 가령 민간인이 헌법 소원을 낸다든지 네, 네. 이제 개인 입장에서 하는 것들은 반드시 변호사 강제주의거든요. 보면 네, 변호사가 네. 있어야 돼요. 없으면 국가가 국선 변호인이라도 붙여줘야 돼요. 네. 개인의 근데, 경우에는 네, 개인의 경우. 그러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게 박근혜 개인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면 네. 공직자로서의 탄핵 심판이냐 예. 약간 의견이 지금 분분해요. 아니 당연히 공직자죠. 대통령 직분을 이거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네. 되냐 이게 쟁점인데 그렇죠. 이게 개인적인 그 헌법 소원이 아니잖아요. 네, 네. 예. 어쨌든 현실적인 쟁점 그런 법 이론상의 하나의 쟁점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사임을 하고 네. 뭐 한 2, 3일 만에 다른 변호사들이 한 10여 명 이렇게 몇 명 들어와 가지고 네. 이제 그러면 뭐 변호사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충족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내가 새로 들어왔으니 네. 이 헌법 탄핵 재판의 쟁점 파악을 위해서 조금 좀 시간을 좀 사건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사실은 법조계에서는 이 기회의 대등이라는 것이 참 법조계의 일종의 정말 대단한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상위 원칙 중에 하나에 네, 보면. 예. 그러면 기회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 기회를 안 줄까? 이제 현재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예. 그렇게 하다 되게 보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이번에 순실이 봤잖아요. 예. 아 세상에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특검에 출정 못해 이러는 거 아니에요 보면. 나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거기서도 법 이론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 아니에요. 네. 나한테 구속영장 발부된 사실은 원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또는 이 중간에 뇌물 받아먹은 거, 돈 받아먹은 거 이거지. 예. 지금 대통령한테서 뭐 삼성 뇌물 들어간 거라든지 예. 아니면 이화여대 이런 것들은 구속영장에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나 그래서 그 사건으로는 특검에 끌려가서 할 조사받을 이유가 거 없다. 버티는 거 아니에요. 특검이 6번을 불렀다가 도저히 못 참고 7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교도소에 체포돼 있는 사람한테 또 체포영장을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뭐지? 네. 아니 이미 그 사람은 교도소에 있는 거 아니야?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또 무슨 체포를 해? 체포된 사람을 체포하다. 그러니까요. 이미 네. 이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뭘 또 체포를 해? 이랬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로 대단한 법 전문 기술자들이 붙어 있고 최순실한테. 예. 예.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붙어 있어요. 이 탄핵 재판, 그다음에 최순실 안종범 형사 재판, 그다음에 특검 수사 이 모든 사람들한테 네. 최고의 법 전문가들이 컨트롤 타워로서 붙어 있고 누굴까요? 누가 이렇게 법 전문 기술자가 지금 최순실, 안종범,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면서 이 판을 이렇게 전 국민을 고생시키고 있는 겁니까? 우리 청문회 때 봤잖아요. 머리 좋으면서 뺀질뺀질하면서 버티기 잘하면서 우하고 야유 같은 사람도 있고 있을 것이고 우, 하고 아, 야유 같은 사람도 우,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분도 조만간 특검이 이제 네. 조사에 지난주에 탁 착수를 했다고 하니까 네. 우하고 가는 날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어쨌든 이게 법 기술자들이 정말로 제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국민적 감정까지 고려를 하는 거예요. 보면 지난번에 이영선, 윤전추 네네네. 이게 이쪽에서는 안 나왔잖아요. 보면. 네. 근데 특검 쪽에는 나가는데 한두 번 안 나가다가 살짝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더 버티면 대통령의 어떤 탄핵 지연 전략이 국민에 의해서 노골적으로 맞으니까 네. 이 국민들이 이 분노의 게이지가 임계치를 안 넘을 정도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하나씩 내보내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게 정말 국민과 싸우자는 건가요? 싸우자는 거예요. 아 그래요? 모르셨어요? 아니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 쟤들은 그래도 대통령인데 아니, 이게 진짜 아직도 장 기자님 아직도 순진한 거예요? 순진하신 거죠. 예. 범죄자예요.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범죄자. 대통령직을 아직까지 박탈당하지 아는- 안 했을 뿐인 범죄자예요. 박근혜는 범죄자다. 범죄자도. 그다음에 헌정 파괴범이에요. 헌정 파괴범이다. 집단으로. 네. 이게 범죄 집단이에요. 네. 범죄 조직이에요. 범단. 범단. 아직도 모르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런. 우리가 똑같은 양민으로 보면 안 돼요. 지도자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예 오산이고 예. 우리랑 마음이 평범한 이 평균적인 도덕 상식의 레벨의 네. 이 게이지가 비슷한 이 레벨로 보면 안 돼요. 저 낮은 네. 악귀들의 이 악귀들의 범죄 레벨로 보셔야 돼요. 이게. 악귀들 범죄 레벨로 봐야 된다. 예. 지금 그는 대통령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범죄자다, 피의자다. 국민들을 싸우고 있고 국민들과 싸우고 있고.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생각을 이 나라가 어디로 가든 관심도 없어요. 아, 나 몰라. 몰라요. 내가 중요해. 그렇죠. 예. 우리 편들. 우리 편들. 네. 우리 편만 살아야 되고 나머지는 다 죽어? 죽어도 상관없어. 죽어도 상관없어. 죽어도 상관없어. 정말 이게 세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요. 그 특검에 소환됐던 김진수 청와대 그 보건복지 비서관 있잖아요. 이런 지시를 했대요.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에 대한 특검 조사 내용을 좀 파악해보라. 알아봐라. 알아봐라. 지시했다. 지시했다. 특검 수사 내용을 알아봐라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 국회에서 이거 이제 깨알 같은 자랑. 깨알 같은 자랑 하셔야 국회에서- 됩니다. 깔때기. 네, 국회에서 정말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특검하고 특검 보들은 외부 인사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특검 파견 검사, 그다음에 특검 파견 수사관, 특검 지원 행정 요원들은 네. 대부분 경찰에서 와요. 아니 검찰에서 와요. 예. 검사들, 검찰 수사관들 예. 오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과거 특검 때는 낮에는 특검이에요. 음. 밤에는 검찰이에요. 그대로 모든 정보가 검찰 상층부로 올라가서 저기까지 다 갔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 특검에는 예. 특검 파견된 검사, 예. 파견 직원들이 예. 사건 수사 내용에 대해서 예. 검찰에 단 하나라도 보고를 하면 네. 그 자체로 징역할 수 있도록 오, 그 내용을 넣어버렸어요. 네, 강력한 조항을 확 넣어놨어요. 예. 헛짓 못하게. 빨지 못하게. 예, 뻘짓 못하게. 그래서 낮에도 특검, 예. 밤에도 특검, 새벽에도 특검. 그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국회에서 그거를 법률화, 법제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민들이 제가 설 때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게 무슨 얘기였냐면 야 이번 특검은 좀 제대로 하는 것 같더라. 네. 왜냐하면 옛날 뭐 온노비 때나 이럴 때 보면 대충 뭐 하고 대충 뭐 중간에서 마무리하고 그냥 몇 놈 처벌하고 그냥 가는 건데 이번에는 끝까지 추적하는 것 같더라. 맞아요. 이번에는 확실히 다른 것 같더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특검은 좀 믿을만하다. 맞아요. 옛날하고 좀 다르다. 그게 국회에서 만든 네. 법제. 잘못 얘기했다가 네. 한순간에 훅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검사들이 보고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 선배들이 전화하고 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얘기 좀 해봐 이래도 아니 선배 이것 때문에 제가 못합니다. 그 양반들은 명분도 되네요. 요새는 변호사도 잘도 변호사 하기도 힘들어요. 돈도 안 벌려. 어떻게든지 끝까지 남아서 연금 타고 버텨야 돼. 검찰에서 네. 연금 타고 버텨야 돼요. 네. 절 내쫓지 말아주세요. 네. 이러면서 이제 보고도 못 하고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지금 이 지리멸렬한 이 싸움이 2월 안에는 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국민의 뜨거운 열기가 네. 헌재로 가야 돼요. 국민의 열기가 헌재로 헌재로 가야 가서 된다. 예. 제발 이제 조사할 만큼 했다. 이제 결심하고 선고가 나와야 된다. 언제까지 저 되지도 않는 얘기 들어주며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저 되지도 않는 기일을 끌고자 하는 협박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며 언제까지 저쪽에서 말도 안 되는 증인 신청 심지어는 자기들한테 불리한 증인들까지 신청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요. 네. 예. 저는 그 KT에 그 황혜진 되게 웃기더라고요. 저 나가면 대통령한테 불리한 짓을 할 텐데 그래도 됩니까? 아니 네.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기회의 공평이라면 자기 측한테 유리한 사람들이 있으면 네. 그걸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자기네들이 진술이나 이걸 진술 서류를 받아가지고 네. 그 공중에서 특검에다 내면 돼요. 음. 그리고 그 내용의 어떤 진실성, 네. 얼마만큼의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네. 요거는 헌재에서 직권으로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면 돼요, 보면. 근데 그걸 굳이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하면서 기일을 지금 끌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저 사람들이 했던 대로 39명 증인 신청했으면 6월까지라도 갈 태세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요. 네. 예. 이 중에서 그래도 다행히 헌재가 29명 기각했는데 10명에 대해서는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언제 끝날까요? 지금 다시 촛불을 좀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아, 지금 다시 촛불을 들어야 됩니까? 네, 촛불 아. 들어야 돼요. 네. 헌재 거기가 아마 헌재로 가야 된다. 촛불을 들고. 예, 헌재 100m죠, 거기가. 네, 100m요. 예, 100m, 150m, 버퍼라인 두고 150m부터 예. 정말 침묵의 촛불 시위를 헌재 앞에서 해야 돼요. 침묵의 촛불 시위. 침묵의 촛불 시위를 예. 이번에 일렬로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좋죠. 일렬로 한번 쭉 써볼까요? 네. 그것도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네. 그 복잡하니까 네. 거기 또 종로가 많이 막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렬로 쭉 서가지고 침묵의 촛불 예, 집회를 우리 행진하지 말고 행진하지 말고 예, 조용히 말도 안 해 조용히 그냥. 서서, 예.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예, 예. 아무 얘기하지 말고 촛불 하나 들고. 예. 아, 굉장히 그 헌재 입장에서는 네. 이런 국민적 여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니는 재판. 그리고 예. 누차 얘기하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만 네. 저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권력이 살아 있다니까요. 여전히 예, 저거는 우하고 살아있다는 예, 거죠. 박근혜 하나가 죽는 문제가 아니고 네, 저 상황이 있는데도 새누리당이 안 깨지잖아요, 보면. 맞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 제명 조치, 출당 조치 못 하잖아요. 못 시키잖아요. 예. 출당 조치 못 시킨다는 게 무슨 이유겠어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황교안 지금 총리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면.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 박근혜 권력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아, 참 이게 국민들은 이렇게까지 촛불을 들고 했으면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좀 제대로 자중자애하면서 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네요. 결국엔 국민 손으로 꼭지를 따줘야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정리가 되는 이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엔 국민들이 또 나서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이번 주 촛불 집회는 토요일 날 그렇게 춥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7도 정도. 7도. 네, 예, 딱 딱 좋네. 좋은 예. 촛불 들기 딱 좋은 날. 네. 그래도 내복은 입고 나오시고. 그러니까요. 네. 그 지금 그 오늘 박한철 소장이 네. 11시에 이제 퇴임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네. 늦어도 그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는 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권성동 위원장의 경우에는 2월 말에 좀 될 것 같다. 네. 이런 전망을 합니다. 정치권 안에서는 어떤 게 제일 유력한? 저희 이제 기대를 섞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네. 2월 말 정도에 정리를 해주셔야 지금 현재 예정된 마지막 변론기일이 2월 9일인가 2월 9일입니다. 네, 2월 예. 9일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9일날 하고 그날 결심해야 돼요. 아니면 굳이 한 번 더 한다면 네. 그 뒤에 한 기일 정도 더 잡고 네. 양쪽에서 할 얘기 있으면 최후 뭐 이렇게 변론 형태로 한 마디씩 하고 네. 끝냅시다. 그래서 2월 한 10일, 11일 뭐 요간 정도에서는 끝내야 네. 돼요. 2월 10일에는 끝내야 된다. 네, 네. 어. 끝내고 보통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내부적으로 지금 판결문 쓰고 합의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2월 한 20일, 25일 뭐 하여간 2월 말까지는 네. 정리를 해줘야만 예. 그나마 국가가 빨리 신속하게 대선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나경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이 이제 앞서 새누리당 깨지지 않고 지금 네. 계속 남아 있고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박근혜 권력은 작동하고 있다. 네. 최고의 법 기술자들 붙여가지고 네.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 그 이제 박한철 소장이 빠지니까 그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네. 그 권한을 줘서 네.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저희 당론은 안 정해진 상태인데 네.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없으면 반대표 던진 걸로 의제가 되는 거니까 네네. 무조건 6명을 채워야 되잖아요. 보면 네네네. 그러면 6명을 채운다고 치면 그래도 모분수가 하나라도 더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네. 게 지금 나경원 의원 생각인 것 같고 네. 뭐 굳이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저는 좀 더 멀리 봐야 된다.
탄핵 재판 끝나고 나서 네. 헌법재판관 한 번 임명이 되면 그렇습니다. 임기 내내 가야 되는데 예, 예. 그러면 임기 내내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법안에 대해서 사실 황교안 총리가 임명을 한다고 치면 네. 똑같은 생각을 가진 그렇습니다. 동색인 사람이 올 텐데 네. 첫째 그 사람이 찬성할 가능성이 이제 전체적인 국민적인 여망이 크기 때문에 이번 뭐 박근혜 탄핵 재판에 대해서는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치지만 네.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 볼 거냐. 그렇죠. 그렇다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어쨌든 임명 안 하는 게 맞고 새로 들어온 후임 대통령 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네. 생각이고 예. 두 번째는 뭐 역시 법논리적으로 지금 황교안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네. 그 문제도 있거든요.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추후에 네. 사실은 이게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헌법재판소법이라든지 뭐 이게 법원조직법이라든지 네. 정말로 이런 사태가 극히 앞으로 생겨서는 안 되지만 가정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도 법적으로 우리가 명백하게 좀 해놔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이걸 분명하게 안 해놓으니까 네. 사실은 다들 좀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어찌됐든 국가가 아주 위중한 그 이를테면 난세에 있는 상황인 네. 겁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그 길을 밝히지 않으면 이 나라 운명이 어디로 갈지 굉장히 암울한 지경인 맞습니다. 거예요. 네. 여전히 박근혜 권력은 살아서 이 나라를 자신들의 뜻으로 일종의 최순실 왕국을 만들려고 네. 여전히 버티고 있는 중이고 네. 이에 맞서는 국민들은 지금까지 좀 지켜본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건 빨리 끝내줘야 되겠다. 이 도대체 너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저런 식으로 버티는 것을 계속 두고 보기 어렵다. 이런 국민들이 이번 주 촛불에 얼마나 나오실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말씀 주신 내용 가운데 그 헌법재판소는 그렇고요. 특검이 또 2월 네. 말까지예요. 네, 네. 기간 연장은 될까요? 기간 연장은 될 겁니다. 저게 황교안 예. 권한대행이 기간 연장 네. 해줄까요?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네. 기간 연장을 불허하게 된다면 네. 그 저항이 정말로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음, 근데 거꾸로 보면 네. 저쪽에서 이제 그 저항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속칭 네. 무슨 태극기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게 내란이다 뭐 군 동원해야 된다 네, 네. 이런 상황을 일부러 갈등을 유발시킬 의도로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네. 당연히 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지금 특검 수사가 네. 삼성 이재용 뇌물 사건 영장 기각되면서 네. 지금 SK라든지 CJ라든지 사면 문제라든지 이런 네, 맞아요. 뇌물 사건 수사 그냥 탁 롯데. 하고 지금 멈춰 있는 맞습니다. 상황들 예, 아닙니까? 예,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정경유착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르나 이번에- K스포츠 돈 모금도 본질은 정경유착이거든요. 맞습니다. 정경유착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음, 여기에 대해서 불허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우병우. 네. 우병우. 근데 실은 우병우는 예. 겉껍데기가 우병우지 네. 배후에 있는 줄기들은 검찰 상층부들이거든요. 음, 우병우 수사를 시작하는 순간 예. 사실은 우병우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측되는 정황들은 네. 우병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찰 수사 상황이 여기저기 빠져나갔다라고 지금 추정되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병우는 그 정보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검찰에서. 예. 검찰 상층부 예. 역시 손볼 때는 손 봐야 될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리고 손볼 부분 정확히 손보고 나중에 검찰 개혁에 대한 이 개혁 입법안도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병우 검찰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맞습니다. 우병우가 얼마나 전행을 했냐면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만든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석수 특감. 특감 전체를 날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부서 전체를 날려버렸어요. 보통은 마음에 안 들면 기관장만 바뀌고 그 네. 후임자가 이렇게 차급자가 예, 예. 직무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다음 예, 올 때까지. 예, 예, 근데 희한하게 인사혁신처 뭐 법무부 다 합동을 해가지고 예. 여기는 특검이 날아가면 여기는 깡그리 다 날아가는 거야. 니들 다 나오지 마 이랬던 거야. 말도 안 되는 법에서 그걸 국가기관이 전체적으로 짝짝꿍 해가면서 그걸 했었던 거거든요. 제가 청문회 때 네. 이석수 특감한테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다들 웃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네. 네. 그래서 정경유착 부분, 삼성, 네.
우병우. 네. 검찰 검찰. 가장 핵심이 되는 지금 알맹이 두 개가 예. 두 축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예.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뭐 이 정도만 잡힌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검 기간 연장 안 해주면 오히려 그 상당히 큰 역풍, 국민들의 반발심이 더 커질 거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황교안 총리가 그 대통령 출마할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이분은 예? 할 것 같아요. 예? 할 것 같아요. 출마를 네. 새누리당 후보로? 새누리당 후보로. 아 진짜요? 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하는 겁니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아 그래서 국민의당이 빨리 총리부터 뽑자고 그랬잖아 그때. 야 이게 지금 주미에 똥볼 두고두고 욕해야 돼.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언제쯤 출마 결심할까? 근데 지금은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그 지금이 언제까지냐? 반기문 사무총장도 지금은 내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4년 내내.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지금 막 하고 네. 있는 건데 네. 황교안 총리는 출마한다. 한다. 아, 왜냐하면 네. 새누리당 내에 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인재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네,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황교안 총리 지금 지지도가 일부 가장 잘 나온 게 7.9%까지 봤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반기문이 쫙 빠지면서 사실은 대안을 찾고 있는데 네. 그나마 황교안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황교안 새누리당에서 적극 영입 노력을 할 거고 네. 황교안 입장에서 봐도 이분은 2년 보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네. 공안검사 출신에다가 예.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다가 뭐 이게 몇 가지가 버물려져 있어서 네. 어떤 이런 2년 보수의 요소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황 총리 본인도 나가서 출마하더라도 대통령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건 알고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있어요. 그분 나이가 60대잖아요. 네. 아직 젊잖아요. 보면 사람이 사회적인 생명의 이 동력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이 기회에 본인이 나가서 대선 출마를 하고 나면 그 당 내에 자기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지분이 생겨요. 네. 그 당장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또 예정돼 있고 네. 그러면 어쨌든 당에 나가서 한 방에 당의 유력자로 유력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도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예요. 진짜. 제가 보기에 추천서 써주시는 것 아, 같은데. 맞아요. 한번 당해봐라. 한번 출마해서 한번 뜨거운 맛 좀 봐라. 정치가 어떤 건지 맛 좀 봐라.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에? 출마 권유? 이 사람은 출마를 해봐야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선거 나가면 네. 저녁에 이게 그 술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소주 한 잔 이렇게 정말 예. 정중하게 올리면서 예. 저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상당히 애절한 눈빛으로 이 유권자를 바라볼 때 그 심정 간혹가다 또 모욕도 당하거든요. 예. 예, 근데 황교안 총리의 캐릭터가 네. 과연 네. 공안검사 출신의 네. 그 국회에서도 막 야단치잖아요. 네. 국회의원들 네. 뭐야? 뭐라고요? 막 이재정 의원 이재정 의원 막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이 출마한다는 것 자체를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진짜 정치가 좀 그 품격을 그렇죠. 잃어가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이 사태에 있어서 본인이 네. 과연 얼마만큼 알았느냐. 총리로서 가지고 있는 정보망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러면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았느냐. 그건 사실은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네. 본인이 총리로서 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해요. 그리고 출마를 안 해야 된다는 것도 아주 분명한 명분이 있어요.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수층은 대통령 후보감을 못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본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 네, 네. 그 관심을 본인은 즐기고 있고 절대로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고 네, 지금은 네, 지금은 그런 지금. 얘기 할 때가 아니다. 심지어는 군부대 가가지고 네. 건빵 맛이 옛날하고 다르네. 맛집 먹어본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쇼맨십까지.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이렇게까지 그 나라를 네. 국정 파탄을 시켜놓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후보 네. 그런 사람들이 7.9%나 나오는 상황. 네. 저는 참 이것도 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째가 이거예요. 빨리 선거구제가 네. 중대 중선거구제 또는 대선거구제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네. 이렇게 바뀌어서 네. 정치에서 지역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특정 지역과 특정 이념과 특정 이해관계가 동시에 세 가지가 맞습니다. 결부돼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의 계급적 이해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현재 소선거구제 이 선거구제는 계급적 이해관계가 아니고 네. 이해관계가 이 지역 구도와 맞습니다. 정치 선거구제가 지금 결합돼 있는 네. 지금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이번에 확실히 저는 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선거- 왜 오죽했으면 선거제도. 노무현이 네. 그때 박근혜하고 연정하자라고 하면서 네. 선거구제 바꾸는 조건으로 해서 하자라고 그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정권을 바꾸는 거 바꿔야 돼요. 네. 근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거 이번에 시스템 바꿔야 돼요. 네. 근데 헌법 개정이 정치 교체해야 된다. 예, 헌법 개정이 가령 국민들 마음에 조금 덜 내키고 쉽지 않다면 네. 제발 선거구제라도 중대선거구제라도 중선거구제라도 최소한 바꿔야 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네.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반드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중요한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지만 네. 정치 세력 교체 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바꿀 그래야 수 있는 정치가 바뀌는 판을 만들어 놔야 판을 돼요. 이 만들어야 도구를 된다. 툴을 만들어 놔야 돼요. 네. 중앙선관위에서도 지난번 지금 맞습니다. 선관위에서 좋은 안 많이 만들어 네, 내놨어요. 예. 심상정 의원도 선거법 개정안 내놨잖아요. 예. 우리 당의 박준 의원도 내놨어요. 예. 다 비슷한 맥락의 법안들에 보면 지역구도 없애고 정의당이 그 헌법 소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그 1인당 표의 등가성에 따라서 네.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된다. 근데 결국 못했어요. 정치권이 안 했어요. 사실. 이 좋은 보약을 놔두고 예. 이 좋은 보약 우리가 얼른 먹어야 돼. 그러니까요. 얼른 먹어야 돼. 얼른 지금 먹어서 문재인이냐 이재명이냐 안철수냐 안희정이냐 네. 이런 것 갖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중요해요. 중요한데 네, 그 네. 이전에 더 중요한 보약 네. 선거구제 개편. 더 이상 우리 지역과 특정 정당이 결합시키는 이런 일은 하지 말자. 예. 그래야 정치가 건강해진다.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매번 이런 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 좀 주셨어요. 근데 그 지금 이제 앞서 황교안 총리 얘기하다가 저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른바 빅텐트.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야권의 용어였어요. 네, 네.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 2011년에 이른바 정권 교체를 위한 묘수로 야권 통합 네. 뭐 제3 그러니까 빅텐트론이 그러니까 다 야권이 한꺼번에 모여서 새로운 텐트를 쳐야 된다. 이른바 김기 시간이었는데 네. 이거를 저쪽이 쓰고 있어요. 네. 반대 네. 그 보수 진영에서 네. 지금 그 빅텐트를 반기문 네. 총장이 치겠다. 네. 다 모여라. 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빅텐트 그 저희- 보수 대연합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 박 전 대표 말이 분명하세요. 반기문 샤타 내렸다. 아 반기문 샤타 내렸다. 샤타 내렸다. 아니 네. 그 아마 박 전 대표나 일부에서는 약간의 기대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딱 귀국해서 들어와서 한 언동을 보니까 정치는 말 한마디가 메시지고 행동 하나가 그렇습니다. 메시지잖아요. 예. 방문지 하나가 메시지고 네. 계속 보니까 보수 박근혜 정권 연장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읽혀지잖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럼 같이 못하죠. 음. 그럼 같이 못하지. 그렇지 않아도 지난 4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이 후계자로 옹립을 하면 은근슬쩍 그 꽃가마 타고 그냥 슬쩍
따라가려고 했던 기회주의적인 작태를 보였었잖아요. 보면 네, 네, 예. 그것도 못마땅한데 들어와서 하는 것을 보니 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실정에 대해서는 일체 비판이 없고 국민들의 상심한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못하지. 반기문하고 절대로 같이 할 수 네. 없다. 네. 국민의당은 네. 빅텐트 안 들어간다. 아니 네. 지그들 텐트 치라 그러고 지금은 지그 텐트. 아, 지그들 텐트. 네, 지그들 텐트. 니들은 니들끼리. 우리는 텐트. 우리끼리. 우리 텐트.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같은 방에서 살 수가 없다. 네. 예, 그것은 아니다. 국민의당의 노선은 네. 반기문과 같은 노선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우리가- 주셨습니다. 예. 그 좀 이렇게 좀 후련해지네요.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국민의당이 그 네. 빅텐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 아니다. 전혀 아니에요. 예. 근데 지그들 다만 텐트.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 그 구도가 네, 대통령을 뽑는 선거지만 실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잖아요. 우리가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면 예. 그러면 행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 법 아니에요. 보면 네, 법에 따라서 지금 행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맞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가 집권을 하더라도 민주당 의석이 120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38. 그러면 정의당까지 해봐야 지금 한 170석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160 몇 석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바른정당 도움을 안 받을 방법이 없어요. 국회를 제대로 그렇죠. 돌리려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된다고 가령 if 가정법을 네, 해봅시다. 예. 그러면 정부조직법 하나 개정하려고 치면 네. 민주당이나 저희 국민의당이나 당론이 지금 과기차하고 정통부 다시 분리해서 과기차 다시 복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 법 하나 정부조직법 통과시키려면 바른정당 도움 없이는 안 돼요. 네, 바른정당을 설득을 해야만 가능한.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거꾸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국민의당이 집권해야 한다. 예. 민주당 도움 없이 아무것도 안 되고 바른정당 도움 없으면 안 돼요.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런 연정은 관점에서 불가피한 보면 상황이다. 대선에서 빅텐트는 안 될지언정 네. 선거 이후에 연정은 예. 누구나 어느 정당이나 지금 불가피한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개념적인 것은 국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네. 그 전제로서 가령 대선 과정에서 네. 가령 뭐 장관을 이렇게 분할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거 이후의 구도로서. 예.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국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개혁을 더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정당이 무려 5개나 되기 때문에 5개의 정당이 서로 의석을 배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려고 하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수의를 맞아요. 통해서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네. 작은 거라도 통과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센서스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 이후에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일단 뭐 그렇죠. 정권 교체가 돼야 그다음에 정권 교체는 어쨌든 우리 쪽 텐트를 잘 쳐가지고 네, 야권의 텐트. 야권 네. 텐트에서 정권 교체 잘 넣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손학규 선생이라든지 또 뭐 여러 선생들, 여러 예, 선생들 정우천 모셔가 선생들, 예. 해가지고 이제 예. 부모를 좀 열심히 예. 해보려고 해서 이제 예. 한판 제대로 붙어보자 예. 이제 지금 예.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고 예. 예전처럼 야권 분열 네.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네. 이를테면은 야권이 분열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라는 프레임이 계속 작동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하나의 당으로 합쳐가지고 뭐 대선 후보를 하나를 낸다. 이거는 상정하기 어려운 카드인데 예전에는 되게 많았어요. 분열의 책임. 노회찬 대표 엄청 욕먹었잖아요. 선거 때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보면 어쨌든 야권이 유의미하게 분열이 되니까 네. 저기 보수 쪽도 유의미하게 딱 두 개로 지금 분열이 된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분열 자체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SNS라든지 통신이 네. 대한민국 전체가 실시간으로 움직여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페이스북, 트위터, 그다음에 다음이나 네이버의 실검들, 네. 그다음에 카카오톡에 문자 네. 도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전 국민이 거의 24시간 안에 모든 생각을 공유하는 맞아요. 이런 흐름들이에요. 보면. 지식 공동체예요. 예. 그래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대선 선거 때 보면 거의 한 선거 2주 전에서 한 1주 전 사이에 대략 선거 한 열흘 전쯤에 큰 방향이 정해지더라고요 보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특히 이제 이 방송을 이제 야권 지지자들 분께서 많이 많이, 보시죠. 많이 예. 보시니까 네. 봐주세요. 네. 우리 손혜규 잘하는가, 안철수 예. 잘하는가, 예. 또 정동영 예. 잘하는가, 예. 또 이재명 예. 잘하는가, 예. 안희정, 예. 또 문재인 예. 다 잘하는가 이렇게 보고 예. 있다가 예. 마지막 순간에 이게 집단 지성이 모아지면 예. 거의 한 순간에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분열 자체에 대해서 지금 순간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요 바라보실 때 네.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너무 뜨겁게 싸울 필요 없어요. 같은 내부 야권 지지자들끼리 네, 네. 지금도 보면 SNS 상에서 보면 뭐 격하게 싸우시죠. 안철수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들 간에 치열하게 예, 예. 또 가령 뭐 이재명, 문재인 간에 또 치열하게 싸우고 예. 뭐 지금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러지 마세요. 음. 큰 틀에서 우리가 보면 한 콩깍지니까. 네. 한 콩깍지. 예. 예. 그래서 냉정하게 누가 정치를 이 큰 텐트 안에서 빅 텐트 아니지 하긴 우리 텐트 안에서 네. 제대로 잘할 것인가 그걸 바라보다가 네. 마지막 순간에 한 방으로 쫙 몰아서 쫙 가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쫙 찍으면 돼요. 아. 근데 중간에 감정 대립이 이게 서로 누구를 지지하느냐 가지고 감정 대립이 심하고 옛날에 누가 옳았느냐 뭐 어쨌느냐 가지고 쌈박질하기 시작하면 네. 이게 몰려가야 될 때 동력이 조금 덜 나오는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예. 근데 그래서 저희도 그걸 제일 우려하는데요. 네. 저는 비판 담론 얼마든지 좋고 그 정책과 관련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더 좋은 정책이 나오는 거니까 그건 좋은데 감정 싸움을 하면 그 서로한테 상처를 입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욕설, 네. 비방,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네. 치유가 안 되는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건강한 토론, 논쟁 이거는 네. 얼마든지 환영이다. 그러나 근거 없는 비방 그리고 감정 싸움은 진짜 독이다 독. 네. 예, 그 차라리 그 상대편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 네. 그거를 전문 용어로 네. 내부 총질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비판에 눈 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건강한 비판이 네. 살을 찌우죠. 너무 감정 섞인 단어만 안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자기 편이 비판 받는 거에 대해서 네. 당연하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예. 뭐 뭐 비판도 못하게 한다. 너무 사랑해가지고 네. 그 후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비판도 하면 안 돼. 네.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의원님은 비판에 좀 아니 그래도 저 사랑해 주세요. 부끄러워. 부끄러워. 예. 다른 사람 다 욕해도 나는 욕하지 마라. 나는 욕하지 마라. 그럼 안 됩니다. 알겠어요. 살살.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겁게 5천만 국민들이 네. 모두 웃는 그날까지 네. 희망의 새 정치가 열리는 그날까지 웃겨야 산다. 네. 김경재 의원님 매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뭘로 웃길까? 물론 웃기가. 오늘 근데 그 아주 그 진지한 네. 멘트들 그리고 네. 또 의표를 찌르는 아주 재밌는 코멘트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살려서 네. 또 돌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네.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